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아주 불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3차 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알지 못하지만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간은 분명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전쟁은 필시 둠스데이, 즉 인류 최후의 날을 맞게 할 것이고, 혹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시 문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기시대, 막대기와 돌멩이가 날아다니는 이런 형태의 전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찔하죠? 한반도 안보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세상이 온통 핵무기와 미사일 얘기뿐인 듯합니다. 국민의 잠 못 드는 밤 날로 늘어가고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 상황도 갑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근세사를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했던 시기가 있었던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은 연일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한미동맹 구도화에서 각종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잠들지 않는 폭풍훈련에 김정은은 아마도 오금이 저렸던 모양입니다.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군사도발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발악이라 할 만큼 포화, 전투기, 무력 시위를 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까지 겹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의 매일 일어나면서 이 위협과 불안정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취하고 있죠. 유엔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대화 시도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긴박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정책을 뒤집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공을 하고 있어요. 장진 UMG 중국 대사의 주장이지요. 북한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양국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주도의 1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 체제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모두 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하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집단 대결을 추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 러시아는 남북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어요. 한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함께 중시하기도 했죠. 최근엔 북한과 급속히 밀착하면서 이 원칙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이 주는 부담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탈냉전 시대에서 신냉전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는 가고 탈세계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블록화의 시대,
상대방을 배척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동 상황에서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갖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동북아 정세는 북중러 권위주의 네트워크와 한미일 민주주의 네트워크 간의 힘의 대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북한 비핵화 논의는 어느새 빛바랜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핵이 있는 평화, 핵을 전제로 하는 평화, 이런 얘기만 지금 떠돌고 있는 겁니다.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핵무기 얘기뿐이잖아요.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이 열렸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전략자산 상시 전개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형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 우산을 제공받게 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한국형 핵 공유라는 것이 과거의 확장 억제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완전한 대북 핵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경고는 시원했어요. 강력 경고를 날리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러트 스톰 도중에도 북한은 ICBM 도발을 했잖아요. ICBM 도발을 했다는 얘기는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죠. 군사력이 높아지면 안보가 확보돼야 되는데, 군사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안보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소위 안보의 딜레마가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강대강 대결 국면은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형국이에요.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적시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2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핵 보복 능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억제 역량을 갖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자체 핵 개발이 아니라도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당히 고민이 깊은 얘기입니다. 나토도 미국 핵을 배치해 두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내의 전술 핵무기는 미군 탄약지원대의 전적인 관리와 통제하에 놓여 있지요. 해당국 정부나 군 당국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역할은 다만 이들 핵탄두를 자국 전투기에 실어서 적군에게 떨어뜨리는 운송 임무를 담당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적 수준의 핵 확산 금지 체제를 포기하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빈대 잡자고 초과삼간 태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핵 개발 문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는 뭐 불보듯이 뻔한 얘기고, 또 이것이 빌미가 되어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등으로 또 핵 확산이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핵을
핵으로 대응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큰 그림에서 보면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되려면 이 전체 구도를 놓고 가장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 개발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오는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비대칭적 지혜와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사용은 필시 죽음을 전제로 한 무모한 자살 폭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이 전략적 판단과 고민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야를 떠나 좌우를 떠나 국내 갈등에 몰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고 지혜가 모아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